평가에서 결석한 친구는 0점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최하 점수의 아래점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0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기고사는 딱 하루만 치는데 수행평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 교과 계획, 평가 계획에 따라서 0점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가 계획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경우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금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책자에도 실려 있고요. 22쪽, 23쪽, 24쪽에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진로선택 과목과 고2의 진로선택 과목이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1은 진로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과 표준 편차가 삭제됩니다. 그렇지만 2학년인 경우에는 입력하셔야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25쪽입니다. 석차 1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와 관계없이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25쪽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이라고 해서 평균의 석차를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19쪽, 고등학교 26쪽입니다. 네, 전 편입학 명예졸업 학업 중단 학생들 용어가 약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평가가 완료되어서 그 성적 처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수강자 수에 넣으셔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용어가 약간 변경됐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26쪽에 있는 23조 석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3명 이하의 과목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석차 등급을 하시든 점으로 가운데 점으로 하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전문교과 과목을 진로 과목으로 편제하실 경우에 전문교과 과목은 5단계 산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편제를 하시면 안 되고 편성된 교과의 성적 처리 방식을 준용하셔야 됩니다. 진로 교과로 3단계 편성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전문교과 2가 5단계이고 위에 올라가시면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이시니까 편성된 과목으로 편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23쪽, 고등학교 31쪽입니다. 병원, 학교 등의 건강장애 학생. 구두계약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질병 결시 처리해서 인정점을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뒤쪽에 매뉴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시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꼭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학업성적관리 법률적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성적은 법에 의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성적관리 개정 절차를 거치셔서 4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하시고 재개정하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치신 다음에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32쪽, 40쪽입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 내실화라고 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법적 기구이고요.
있는 운영 방식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은 위원장이 교장인 경우가 잘 없는데 이 경우는 교장이고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몇 명일까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서 질문하시는 학교가 있으신데 7, 9명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명? 그건 조금 적지 않을까? 네, 3명을 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심의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뒤에 나오는 필수 심의 내용은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필수 심의 내용입니다. 정기교사별 시행 계획, 사안 발생 시 처리 방법, 학생 선수의 대회 및 훈련과 관련된 출결 및 성적 이런 내용들은 필수 심의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협의회 역시 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연 4회 이상 개최를 하셔야 되고요. 시기와 장소를 명문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PPT는 지금 매뉴얼 부분부터는 나누어드린 여기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개정사항이 많아서 책자로 보시고 좀 직접 보시면 매뉴얼 부분은 책자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평가는 연수교재 8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과정중심평가 확대와 관련해서 50% 이상을 선훈 수련평가나 수행평가 합의 비율로 지금 계획하셔서 실시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그 평가계획 엑셀 파일에서 선원 수령 문항 비율이 20% 이상이 되지 않을 때 갈색으로 뜨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교육적 이유를 명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2월에 안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다 평가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지금 점검이 뒤늦게 나가서 논란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권장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권장을 떼라. 그래서 내년에는 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선원 수령이 계속 이 학생들이 정답을 이제 강남 이런 쪽은 아이들한테 다음 주 영어 문제의 경우에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1번 2개, 2번 3개 뭐 이렇게 시험을 내는데 그 2개라는 답을 맞춘 아이가 오류가 있는 걸 정확하게 집어내서 맞춘 건지 그냥 다른 걸 가지고 2개를 맞춘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이가 그 문제를 알고 모름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작성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자라고 해서 선훈 수령 문항의 비율을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고사 시행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학교 자체 평가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학기 생활기록부 점검 나갈 때 아마 평가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학업 성적 관리 단계별 보안 업무 매뉴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책자에는 41쪽, 고등학교는 50쪽입니다. 그리고 부록에 가면 별첨에 정기고사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별첨 4번에 고사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셔서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성적 관련 비리가 없도록 예방 대책 수립해 주시고요. 역시 교원 평가제 배제해 주시고요. 자녀가 있는
그리고 지필평가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단계별 보안 관리 규정 정비. 아마 뒤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평가 전 단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침 책자에 41쪽, 50쪽이고요. 연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제 보안을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출제 관련 문제지나 자료를 교회에 반출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제선에서 역시 친인척 배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가 전에 인쇄한 문제지 보관 철저히 해주시고요. 사용 전 학생 답안지 보관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 감독 선생님에 따라서 여분 답안지를 그냥 아이들 교실에 놔두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 상태 확인, 문항 오류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간 중간고사와 관련된 안내에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문항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사안이 발생하면은 재시험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감사가 가면 권장을 했는데 그냥 모두 정답 처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재시험을 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두 정답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항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 고등학교에서 그 서술형 답지가 고사 이후 4일 후에 없어졌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한 장이 서답형 답지 분명히 교실에서 헤아리고 고사 본부에서도 헤아리고 담임 채점하는 선생님도 와서 헤아리셨을 텐데 나중에 답을 불러주는 과정에서 이 답지 하나가 없어졌다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그 부감독 선생님도 헤아리셨냐라고 했더니 그 학교에서 그날 마침 부감독이 없었다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직 인정점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재시험을 쳤는지는 학교에 그 이후에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가장 무력한 경우는 학생이 답지를 내지 않은 게 가장 무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경우인지를 조금 감독 교사님이나 고사 감당 교사님들도 반드시 매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평가 후에 답안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일괄 보관 부탁드리고요. 교과 담당 교사가 개별 보관하지 않도록 서랍 속에 넣고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 관련 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나중에 추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심의 올리셔야 하고요. 출제와 관련해서 공동 출제 원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다 통틀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출제에는 검토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교과의 선생님이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해서 공동 출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 배점 적정화라는 건 역배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